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고요? 그것도 매일 밤. 바다 위에서?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는 실제 무기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 밤이 되면 불 꺼진 중국 어선 수십 척이 몰려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게 조작된 채 쇠막대기를 들고 고의로 우리 배에 들이받습니다. 이런 중국 어선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 해경은 총도,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막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불법 조업 어선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해, 칼날 같은 파도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가장 조용하고도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도연입니다. 기자로 활동한 지 벌써 1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참 많이도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진실은 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발로 뛰는 걸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검색할 때 저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습니다. 현장에는 인터넷이나 소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정보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제게도 이번 취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이야기였습니다. 서해 불법 조업 문제. 몇 달 전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중국 어민들의 생존 문제다. 자원은 줄고 인구는 많고 먹고 살기 힘드니 나오는 문제일 거야.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관점이 꽤 많았고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작성한 첫 번째 칼럼은 국내외에서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인 독자들 사이에선 균형 잡힌 시선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국내에선 의외로 꽤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쓴 글 같다. 현장을 모른다. 해경의 피땀을 알긴 아는 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김도연 기자님, 당신의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서해 바다에선 매일 밤 총도 없이 몸으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박혜성 경감 드림.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건 진심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장 확인 전화를 걸었고 그는 단 한마디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김 기자님, 말로는 안 됩니다. 진짜 현장을 한번 직접 보러 오시죠?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이상하게 묵직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목포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인터뷰 몇 개 따면 되겠지. 수많은 취재 중 하나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목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니 겨울 바닷바람이 뺨을 때리듯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파도는 낮게, 무겁게,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해경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작은 경비정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제 앞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검게 탄 얼굴, 짧은 머리, 탄탄한 체격.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눈이었습니다.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눈. 김 기자님, 박혜성입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고 말투는 간결했지만 무언가를 전하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무언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전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 그냥 해적선 같은 불법 어선들 몇 척 쫓아내는 거 아냐?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내게 방탄복을 건네주고 헬멧을 씌워주고 고글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고 난 뒤에 출항했습니다. 경비정은 거친 바다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고 파도는 우리가 허락이라도 받았냐는 듯 강하게 배를 때렸습니다. 배 안에는 말수가 적은 대원들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올 겁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그때 박형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요즘 위장 어선이 많습니다. 겉으론 작은 고기잡이 배처럼 보이지만 안에 쇠파이프, 가짜 GPS, 심지어 불법 무전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배를 발견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러 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불법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바다 위의 전쟁이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그곳에 조용히 깜빡이는 붉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경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왔네요. 저는 손에 든 카메라를 꼭 쥐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마주할 것은 기사로 쓸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상, 지켜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정이 본격적으로 서해 먼바다를 향하자 배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묵직해졌습니다. 해경대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지시어들만 오갔고 각자 장비를 점검하며 조용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분위기가 조금 낯설었지만 몇 시간쯤 지나자 배의 진동과 파도 소리에 익숙해졌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배 안의 공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박혜성 경감이 갑자기 조타석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멀리 바다 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선 같기도 했고 파도 반사광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0척이 넘는 중국 어선 무리가 모두 불을 끈 채 엔진도 정지한 채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유령 선단 같았습니다. 레이더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도록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일부 어선은 국적 표시를 지운 채 위장 상태였습니다. 저중 일부는 고의로 다가와 충돌합니다. 특수 제작된 철판도 있고 안에는 쇠막대, 화약 성분이 섞인 폭죽류도 있어요. 박형감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순간 지금 이 바다에 있는 내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접근합니다. 전원 주의. 박형감이 무전기를 잡고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경비정은 중국 어선 무리 사이로 조심스레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척을 감지한 듯 몇 척의 어선이 갑자기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언가 신호라도 있었는지 동시에 방향을 트는 선박들. 접근합니다. 좌연 30도. 거짓말처럼 고요했던 바다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배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중국 어선 중 한 척이 속력을 올려 일부러 우리 쪽으로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의 갑판 위에 있던 대원 한 명이 쓰러졌고 장비들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철 파이프 조심. 무기 소지 가능성 있음. 갑판 위에서는 이미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민 몇 명이 도구를 무기 삼아 해경들에게 달려들었고 해경들은 맨몸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애썼습니다. 총도 곤봉도 없이 그저 방탄조끼와 고글 하나만 쓴 채. 저는 그 장면을 처음엔 카메라에 담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손에서 카메라를 놓아버렸습니다. 그건 찍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직시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대원이 어깨를 크게 다쳤고 피가 방탄복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를 부축하며 달려온 또 다른 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고 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피비린내, 소금기, 땀 냄새가 한데 섞인 그 공기 속에서 누구 하나 소리 지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40여 분에 걸친 대응 작전 끝에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중국 어선 중 일부는 도주했고 나머지는 퇴거 조치 후 해경본부로 보고되었습니다. 부상자는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배 안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박경감의 한 마디였습니다. 기자님, 왜 우리가 총을 안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총을 들면
상대도 총을 듭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전쟁터가 됩니다. 어민들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는 대신 맞습니다. 우리는 국민 대신 맞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어민의 생존권, 해양자원의 분배 갈등, 국제해역협의 미비,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멀리서만 바라본 이야기였습니다. 정작 내 발 아래 이 바다 위에선 말 없이, 총 없이 자신을 지워가며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기자로서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무너졌고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바다의 진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목포에 며칠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저 현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자라는 타이틀을 벗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으로서요. 카메라도 잠시 내려두었습니다. 이번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록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한 곳이 바로 박혜성 경감이 언급했던 덕목도였습니다. 진짜 해경의 친구들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던 서해 끝자락의 조용한 어촌이었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노란 햇살이 골목길을 가로지르고 조그만 항구엔 해초 말리는 망이 나란히 걸려 있었으며 몇몇 어민들은 고기를 손질하며 인사를 건네는 소박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이가 김상철 어르신이었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구부러지지 않은 허리, 두 손은 거친 바람과 물살을 견뎌온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자 양반, 바다 얘기 들으러 왔소? 무뚝뚝하게 시작한 말투였지만 말끝에 스며든 온기 덕에 저는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띈 한 장, 단정한 해경 제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당당히 웃고 있는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해경이었지요. 작년에 불법 어선이 정면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는 이제 거의 못 씁니다. 말을 이으시며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울분보다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놈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는 바다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가려 애쓰시는 모습에 저도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을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손주들이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히 색칠 공부를 하던 아이들 옆 벽면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설픈 선, 삐뚤빼뚤한 글씨, 그림 속에는 시커먼 해적선 같은 배, 그리고 그 앞에서 방패를 든 해경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배 오지 마세요. 김 어르신은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중국 배가 뭔지 압니다. 배 엔진 소리만 들려도 귀를 막고 기도해요. 우리 아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평온함 이면에 바다가 불안으로 바뀐 삶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박 경감과 함께 두 번째 출항에 동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도 메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과 마음으로 이들과 같은 하늘과 바다를 느껴보려 했습니다. 출항 당일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다에는 불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다시 어두운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어선 무리 불을 끄고 숨어 있다가 우리가 접근하자 갑자기 시동을 켜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대비, 좌연주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해경들이 재빠르게 대응했고 경비정은 빠르게 방향을 틀었지만 한 척의 어선이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엄청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 대원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또 다른 대원은 방어 자세도 취하지 못한 채 페인트통을 얼굴에 맞았습니다. 붉고 끈적한 액체가 흘렀고 고글 아래로 고통이 서린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흥분하거나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치면서도 조용히 그저 상대를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훈련된 대응도 단순한 직업 정신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혼자 갑판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 위엔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등대 불빛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합니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은 그 순간부터 제 시계는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목포 바다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비정에서 본 밤바다, 쇠막대기를 막던 해경의 손, 아이들의 그림 속 무서운 배, 그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자동 저장된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어민의 생존권이라는 기존 기사 초안, 깨끗하게 정리된 문장, 논리적 분석, 국제 여론을 의식한 중립적 표현들. 그러나 이제 그 문장들은 너무도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머뭇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그 밤의 바다를, 그 무언의 희생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몇 번이고 쓰다 지웠습니다. 말이 모자랐고 감정은 넘쳤습니다. 그들의 침묵을 대신할 수 있는 문장을 찾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대신 맞는 사람입니다. 박혜성 경감의 그 한마디가 어떤 기사보다도 강력한 진실이 되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 말에서 시작된 문장은 그 어떤 통계나 국제법보다 더 진실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없이 바다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문장이 기사의 제목으로 확정된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감동이 아니라 죄송함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기사는 보도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주요 포털 뉴스 일면에 올랐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기며 기사 속 주인공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곧 기사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로이터, NHK, 독일 GDF, 프랑스 AFP, 세계 각국 언론이 무기 없이 바다를 지키는 해경에 주목했고 진정한 공공의 사명감, 평화적 국가 안보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의 시민들은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해경 가족이지만 저런 용기는 처음 본다.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한국의 진짜 영웅들이다. 무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지키는 나라, 한국. 존경한다. 국내에선 조용했던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숨죽이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아내, 밤마다 기도하던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받아들이며 자란 아이들. 우리 아빠도 해경이에요. 이 기사를 읽고 처음으로 자랑스러워졌어요. 기사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반응 하나하나에 일일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글이 아니라 그들이 오랜 세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혜성 경감. 제목은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성, 드림. 본문은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당당히 바다에 설 수 있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그 어떤 상보다, 트로피보다 기자로서 받아본 가장 큰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목포를 찾았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기사 마감이 남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그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 조용한 방파제 끝에 홀로 앉았습니다. 저 멀리 등대가 깜빡였고 바다는 깊고도 묵직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과 뉴스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 없이 싸우는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들, 그들의 숨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